8분의 그 헌법재판이 전부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9번째 한덕수 총리마저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이제 1948년 정부가 수립될 때 이승만 대통령과 내란 속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일부 오염된 정인들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저 문행배 헌법재판소장이 빨리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되는 국민 여론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본 상공의 젊은 세력들이 눈을 뜨고 저 북한군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다가 우리의 젊은이들은 65명이 아직까지 구속이 됐습니다. 이 상공을 하루빨리 우리의 젊은이들 일본을 하는 게 아니고 국가의 권력들이 잘못하니까 의문으로 일어난 그 청년들은 하루빨리 석방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매주 토요일마다 저 강화문의 집회가 어떻습니까? 언론이 공공하게 보도한다면 강화문 목표가 자파보다 10개가 많은 이런 국민 정서를 헌법재판소에서는 반드시 적용하고 오염된 헌법과 법률이 아니고 깨끗한 헌법과 법률을 적용해서 윤석열 대통령 하루빨리 각하하고 비약해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 바쁩니다. 세계의 경제는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이 아닙니까? 또 우리 거제는 양대조선이 있고 저 미국의 수리조선 잠수함과 군함이 수리가 되어야 되는데 MRO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 민주당이 국회에서 간첩법을 개정하지 않다 보니까 일이 빨리 진행되지 않고 우리 거제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우리 모든 시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세, 한미동맹이 우리는 있어야 하기에 우리 시민들이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기각 혹은 각하가 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거제 시민 여러분, 지금 이 시에서는 거제시장의 출마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자연경관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려합니다. 이런 자연경관이 수려한 거제시를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30년이 됐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30년이 됐습니다. 그 어느 역대시장도 어느 후보도 이 아름다운 도시를 아시아의 최고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저 황영석은 출마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거제시장에 출마한 3가지 아젠다를 위해서 두 번째 의제는 양대조선이 있는 이 거제시가 조선 사람의 백화에 버금가는 곳 아닙니까? 이런 양대조선이 있는 대접이 있는 이 거제가 최첨단 기름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우선 건강하지요. 또 자족경제를 만들어갑니다. 또 건강하니까 친구도 얻고 마음대로.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습니다. 과거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사회적 약자도 또 독분원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주는 사회와 선진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가 전국에 228개 기초자산세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벽지 그대를 만들고자 출마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현정 유권자 여러분, 우리 더민주당의 변강용 후보는 출중합니다. 이번에 6명의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 가운데서 1등을 했습니다. 또 박한기 후보도 출중합니다. 국민의힘 6 후보 가운데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황명석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거제시가 아니고 거제대교와 같은 228개가 있는 이 전 나라에서 수많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1등주의자, 전국 1등주의자를 되짚어내려 주겠습니다. 저는 우선 책을 16권을 집필한 저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국민의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거제시 국회의원 서일준 의원, 또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가 된 박한기 후보, 이와 같은 분들은 당에 대한 희생과 공여가 없이 어느 날 공천에 의해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 19년 전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 경남도당 부위원장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동에 여의도연구원의 평가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다시 내려와서 경남도당의 선대위의 환경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대 대선 때 제19대 대선 홍준표의 대역전이라는 글이 하루에 21만 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거 내내 37만 조회가 돼가지고 칼럼 역사상 대한민국에 1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설고 토론 마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 뽑는 걸 혹은 장원을 150번 이상 했습니다. 또 미스터 트롯처럼 청중단 평가가 있습니다. 글이 하나 올라가면 좋아요가 1000번 이상, 구독을 100번, 1000번 이상 하면 HOT, 호터 악기를 줍니다. 표시를 줍니다. 이 호터 영향력 전국 1위를 4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한기 후보나 변강용 후보는 거제시에서 경쟁에서 1등을 했지만 저 황명석은 전국 경쟁에서 수많은 1등을 했기 때문에 1등주의자, 대한민국 1등주의자, 전국 1등주의자로 표시부를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요 중에서는 이 연설을 듣고 있는 서울대학 출신들이 많을 겁니다. 이분들은 35만 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박사도 많을 것입니다. 박사는 9만 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대학 교수는 약 4만 5천 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이 사법고시로 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는 3만 5천 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의사는 5만 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 언론인을 비롯한 약사나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에는 엘리트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과 법률 정신으로 모든 걸 판단해야 됩니다. 다시 요약하면 헌법 제87조와 91조 국헌 논란과 내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더민주당이 사기 탄핵을 한 것이고, 국회에서 의결을 할 때는 마치 내란이 있는 것처럼 내란 소개라고 언론에 전부 홍보를 오염된 홍보를 하고서는 헌법재판소에 이것을 넘길 때는 내란이란 내란 짤을 다 빼버리고 이미 그 자체가 각하에 해당되는 조건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서 이 교육은 세계 5대 강국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 삼루 변호사 이재명을 남편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생각 없이 수정만 하고 국회의원들이 해가지고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이 나라를 혼란 속에 빠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84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은 대란과 외환이 아니고서는 소추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 더불어민주당의 삼류 변호사 이재명과 결탁된 공수처장 오영훈과 경찰 등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이런 국가의 질서가 무너진 현상을 우리 거제시는 반드시 KTX 역사를 상문동에 위치해서 신축을 해서 전체 거제시의 교통의 소통이 활발하고 또 이용이 수월하고 관광객들도 이용이 수월하고 이렇게 해서 재산가치마저도 올라가는 전 시민들의 재산가치에도 부응하는 곳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제시에는 제대로 된 언론이 없습니다. 이런 거제시의 미래를 좌우한 KTX 역사에 대한 이런 보도가 없습니다. 연구 보도, 집중 보도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답이 없습니다. 어디로 옮기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언론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지금도 보면 당선이 유력한 후보에 붙어서 밥벌이나 하려고 하는 이런 정론직설과 멀어진 썩어 빠진 언론이 거제시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거제 시민에게 KTX 역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 시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무소속 기호 6번 황영석 후보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KTX가 거제에서부터 서울에서부터 거제가 왕래가 되면 시간적으로는 물론 2시간 반, 2시간 반, 내가 5시간 만에 왕복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거제에서 올라가면 다시 말해서 서울에서 내려오면 서울시 1천만 명, 깨끗한 바다를 보지 못한 서울시 1천만 명, 대전권의 대전시와 충청남북도의 이 거제시의 보석 같은 바다를 보지 못한 500만 명이 있습니다. 또 옆에 경기도에 1천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약 2,500만 명이 주옥 같은 우리 거제시 바다를 보고 합동해수욕장, 해금강 외도 여차에서 저 홍포까지의 그 황금길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KTX 역사 주변에는 새로운 도시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등에 그 도시가 생긴다고 해보세요. 기능적으로 제로입니다. 제로. 이 상문동에 만들어지면 우리 거제 시민 23만 5천 명 중에서 23만 명이, 20만 명이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지금 상동, 문동, 수양동 거기에 아파트가 아마 3억을 주고 이렇게 정말 하락이 되어서 3억짜리 아파트가 2억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치유 간단합니다. 3억짜리로 샀으면 3억에서 더 올라가야죠. 운동에 KTX 역사가 설치되고 수많은 전국의 대전권, 충청권 500만 명, 수도권 1000만 명, 경기권 1000만 명, 2500만이 내려오기 시작되면 저 KTX 역사가 상문동에 있다면 그 주변에 상문동, 수양동 앞 설치한다, 상문동에 설치한다, 요것만 결정이 되어도 여러분 아파트 가격은 원래 가격으로 회복됩니다. 그러면 이 상문동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백남용 후보나 박한기 후보는 KTX 역사가 저 사등변으로 가는 것을 공략했습니다.
이 황영석 후보만이 상문동에 역사가 다는 것을 공략했기 때문에 우리 상문동, 수양동 주민을 비롯한 옥포부터 능포동에 약 17만 시민들이 KTX 역사가 상문동에 되기를 원한다면 이 황영석이가 거제시장에 되지 않고서는, 거제시장에 당선되지 않고서는 KTX 역사를 저 상문동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제의 미래와 거제 관광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 상문동의 KTX 역사는 어떤 비전을 제시했습니까? 우리 거제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견인했습니까?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시장에 나온 변광용 후보가 다시 한번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변광용 후보가 시장실에서 뭘 했느냐? 시장 시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잘했다면 여러분 박수를 치고 한 번 더 당선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저 황영석 후보는 확실하게 이 거제시를 아시아의 최고가는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최첨단 기업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느끼거제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변광용 후보는 거제시를 미래의 발전적으로 보는 그런 견인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거제가 어렵고 힘들고 거제의 미래가 없는, 희망이 없는 저 KTX 역사를 사등면으로 시외곽으로 버린 그러한 시장 후보입니다. 이런 시장 후보를 다시 말하면 변광용 더불어민주당의 시장 후보와 박한기 국민의힘 시장 후보와 같은 이런 미래를 볼 수 있는 해안과 지혜가 없는 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거제시의 미래는 또다시 다른 시에 비해서 낙후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제시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자연적인 발전, 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획적이고 계획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거제시에 오래전부터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일정한 거제시가 방향타를 보고 방향을 보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바로 거제시 발전연구센터와 같은 이런 싱크탱크가 있어야 됩니다. 싱크탱크에 연구집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엄청난 돈을 들여야 됩니까? 아닙니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와 경상남도는 의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전현직 의원들은 당연하게 거제시 발전연구센터 가칭해서 그곳에 아이디어를 내고 우리 거제시의 장단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많은 회의에 참석해야 됩니다. 또 지역의 시민단체들도 자문으로 참석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전현직 거제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그리고 우리 거제 출신 교수와 박사 등 유명한 사람들이 고문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 연구기관 대사람을 우리가 유무로 채용하고 우리 거제 시민 중 거제시 발전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 눈물과 암이 있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들어가서 우리 거제시의 장기적이고 미래 발전을 위해서 대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결론을 내고 이렇게 나간다면 마치 거제시 상문동의 KTX 역사가 결정되었는데 이것이 저 사등면으로 가서 거제시의 미래가 암울한 이런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칭 거제시 발전연구센터와 같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거제시민들, 고현동 육군자연
우리 거제시는 아시아의 최고 관광지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하지. 우리 시민들도 누리고 있어야 돼. 우리 시민들의 주인의식이 없이는 관광에 대한 누림과 특혜가 없이는 관광객의 기차를 하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거제시가 아시아의 최고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 거제시를 지도상으로는 독성가가 지금같이 그렇게 모양을 하셨죠. 그래서 전북권과 남북권, 서북권과 북부권에 2박 3일의 관광 대표를 하면서 연결하는 일주일의 관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아시아의 최고 관광이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계권역에다가 이 고용권의 중심 상권이 합쳐서 전체적으로 거제시를 결정하는 것은 5개권역이겠지. 그러나 동북서로 남북북부 이 강정한 관광의 내권역을 여러분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개발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민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 누리는 무엇이냐? 저는 우리 시민 모두가 올그 여행권 하나 생각하면 1억 5천에서 이었습니다. 그 없이 올프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젊은 학생들도 그 어둠의 거리를 가지 않고 골프채를 가지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롱문과 그절에 있는 골프장은 돈이 있고 또 좀 더 경제적으로 자유스러운 있는 사람들도 한번 그러나 우리 시민들 중에서 열심히 살아가긴 했는데 남이 해보는 것을 해보지 못했다. 아쉬움이 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보세요. 어떻게 하냐. 동서남 남북에게 지금 저 골프장에 약 3분의 1쯤 되는 그런 9월달이 골프장을 만드는데 토목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나무밭에서 40시간 만에 4개의 골프장을 우리 거제시 관광 해양관광 개발공사에서 하면 이것을 임대를 하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 부산의 가덕도에서 국제 신고 또 거제에서 저 서울까지의 펜케이스 이것 때문에 이 9월 퍼블릭골프 임대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마 20대1, 30대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제가 그런 시장이 생기면 저는 한 가지 일반적인 경제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한 한 가지 조건을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 시민에게는 2주일에 1회 2시간에 한해서는 단돈 10,000원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골프채도 살 필요가 없어요. 그 휴게소에 가면 5,000원이면 2시간 임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대는 좋은 시간대가 좀 어려울 겁니다. 왜? 정상 가격을 내는 사람 우선으로 해야 돼요. 시간 끼우기를 하면 아마 좀 늦은 시간도 되고 좀 이른 시간도 돼야 되는데, 그러나 골프 회원권을 가지려고 하면 1억 5천이 들어가고 또 회원권이 없이 부킹을 하려고 하면 15만원, 20만원, 25만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시민들은 거제 시민이라는 이유로 10,000원만 내고 2시간을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재미가 있어가지고 3시간, 4시간 되면 추가되는 건 문제가 되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1억 5천이 없어도 골프 회원권이 있는 것처럼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